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보는 차는 BMW iX 페이스리프트 iX xDrive 60입니다. BMW X5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MW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SUV가 전동화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차 오늘 직접 시승해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iX xDrive 60 시승기 끝까지 함께 하시죠. 일단 제가 시승하고 있는 요 iX는 xDrive 60 모델입니다. 일단 60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추고 있으니까 가속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가속! 이렇게 놀라운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듀얼 모터를 갖추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고 출력은 544마력, 최대 토크 같은 경우는 78kgm 정도 되는 아주 넉넉한 출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가속을 해봤을 때 이 가속 응답성이 정말 즉각적입니다. 당연히 전기차니까 응답력 같은 거는 좋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전기차 중에서도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즉각적으로 반응되는 이 느낌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544마력의 출력, 제가 스로틀을 꾹 누르자마자 바로 이 휠을 통해서 이 도로에 딱 뿌려주는 그런 느낌이 나다 보니까 아주 짜릿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X5급 전기차라는 걸 감안했을 때 와, 이 진짜 빠르다. 그래서 이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이 60 모델 같은 경우는 4.6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M자가 붙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이 사륜구동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차의 무게를 놓고 보면 무게가 2610kg, 2.6톤이 넘습니다. 이 차가 무겁다 보니까 차가 둔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시승을 해보면서 가속을 해본 결과는 그런 무게만큼은 확실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차는 지금 544마력이고 이 마력당 무게가 이 단순 계산을 해보면 대략 4.8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전으로 따지면 이 스포츠카 수준에 준하는 그 마력당 무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가속해봤을 때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들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컴포트 모드에서 이 정도였고, 사실 스포츠 모드로 이런 식으로 마이 모드를 바꾸게 되면요 더 짜릿해지죠. 진짜 544마력의 출력이 나옵니다. 자, 가속해볼까요? 역시 이 BMW는 BMW구만 이라는 느낌의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런데 이 출력에 있어서 사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차가 갈 수 있는 이 최고 속력은 시속 200km에 불과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시속 200km로 갈 일 없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기존까지 BMW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그런 차들에서 항상 인상 깊게 느끼던 거는 이 최고 속력이었습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무제한 속도 고속도로인 이 아우토반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최고 속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특징이었는데, 이 지금 iX xDrive 60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 속도가 시속 200km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최고 시속이 260km까지도 나오면서 모터 제어적인 부분에서 기술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BMW는 이 모터의 테크놀로지가 조금 한 수 아래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이런 부분은 이 BMW의 팬 입장에서 큰 타격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iX에 들어가 있는 이 모터까지는 BMW의 5세대 모터입니다. 이 노이에 클래스가 나오면서부터는 6세대 모터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6세대 모터가 나오면서는 아마 이 모터의 제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개선되어서 기존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저는 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BMW 뒤에 붙는 숫자의 의미는 다들 알고 계시죠? 원래 옛날에는 20이면 2리터 엔진, 30이면 3리터 엔진, 뭐 28이면 2.8리터 엔진,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이 배기량을 뜻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작은 엔진에 터보차저를 붙여서 이 강력한 출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이런 다운사이징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그냥 대략적인 이 차의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로 바뀌었습니다. 30이어도 2리터 엔진, 40이어도 3리터 엔진,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이 출력을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이 숫자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엔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3시리즈, 5시리즈, 뭐 X5 뭐 등등 이 다양한
다양한 차종들의 이 엔진을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20이면 20 숫자에 맞는 출력이 모든 차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320i는 190마력이잖아요. 520i도 190마력입니다. 330i가 258마력이잖아요. 그러면 530i는 똑같이 258마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숫자에 맞는 엔진을 다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 기존까지는 그래도 이게 숫자가 납득이 좀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iX60은 544마력입니다. 그런데 이 i4 같은 경우를 보면 M50 모델이 똑같이 544마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544마력을 발휘하는 모터를 이 각기 다른 두 차에 넣었는데 i4는 50이고 iX는 60이고, 이런 식으로 저는 어쨌든 이 BMW가 이 숫자 체계를 한번 정비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느껴집니다. 50, 60이고 BMW가 정하기 나름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BMW 소비자 입장에서는 BMW가 뭔가 전기차 시대에 있어서 숫자 넘버링부터 해서 뭔가 좀 헤매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숫자 체계는 조금 더 단순하게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 iX xDrive 690에는 109.1kWh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BMW 배터리는 거의 모든 모델이 이 삼성 SDI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고요. 이 iX xDrive 60도 마찬가지로 이 삼성 SDI의 각형 셀을 장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 대비해서 배터리의 용량을 키우지 않았는데도 삼성 SDI가 이 각형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그냥 같은 배터리 용량을 갖추고도 더 긴 주행 가는 거리를 뽑아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BMW iX 이 60 모델의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무려 509km입니다. 509km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운전자들이라면 한 달에 딱 2번 정도만 충전을 하면 되는 그 정도의 이 배터리 용량, 그리고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넉넉합니다. 지금 실제로 이 계기판상에 나오는 주행 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배터리 82% 남아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420km로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막 가속을 해보고 했는데도 계기판상 이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니까 아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때 우리나라 인증받은 509km의 주행거리를 누구나 손쉽게 달성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주행거리에 있어서는 이게 끝이 아니죠. 마이 모드를 누르고요. 여기 Efficient 모드, 효율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주행 가는 거리는 다시 계산해서 464km로 Efficient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 실제로 에어컨이라든지 이 통풍 시트 성능이라든지 이 전기를 잡아먹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출력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이런 세팅을 해서 이 주행 거리를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모드도 갖추고 있고요. 여기 Efficient 모드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최대 주행 가는 거리 활성화 모드라는 게 있는데, 맥스 레인지 모드까지 활성화하게 되면 이 차의 최고 시속을 최대 90km까지 제한을 해버리면서 이 141km의 주행거리를 더 뽑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런 맥스 레인지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Efficient 모드를 켜게 되면 계기판에 이런 식으로 파란색 라인이 나옵니다. 이 파란색 라인은 너가 이 파란색 라인 안에서 운전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전을 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수치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넘겨서 이렇게 가속하게 되면 너 지금 비효율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어, 이렇게 딱 알려주기도 하는 파란색 라인 같은 그런 사소한 기능들 더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차의 공인 전비 같은 경우는 4km/kWh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오늘 촬영을 시작해서 한 19km를 조금 넘게 지금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풀 가속도 해보고 막 에어컨 같은 경우도 21도에 통풍 시트 틀고 전비 주행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 아주 자연스러운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균 전비 같은 경우는 5.7km/kWh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 전비 같은 경우는 이 공인 전비보다도 훨씬 더 좋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이 2.6톤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이 5.6kWh라는 이 실전비는 꽤 좋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BMW iX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을 놓고 봤을 때 이 면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 보닛에 이쪽에 파팅 라인 같은 게 없이 이 전체를 하나의 면으로 그냥 처리를 해놨습니다. 클램쉘 후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파팅 라인을 정말 최소화를 해놨고요. 지금 이쪽 팬더 쪽의 면도 파팅 라인이 불필요한 게 없이 굉장히 넓죠. 이 도어도 이 하나의 캐릭터 라인 같은 거 없습니다. 동그랗게 부풀려 놓은 하나의 면, 이 위쪽도 하나의 면이고요, 이쪽 팬더도 하나의 면이고, 그리고 이 트렁크는 이 전체가 하나의 면입니다. 원래 트렁크 같으면 이쪽에 이런 식으로 파팅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고 이 전체가 그냥 하나의 면으로 매끈하게 보이게끔 해놓은 그런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iX는 예쁜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이 디테일들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끼거나 너무 과감해서 난 디자인이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램프 같은 경우도 기존 IX 대비해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실 기존 IX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램프 부분, 차가 조금 지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싫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수직형 DRL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BMW의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 이 노예 클래스에도 이런 식으로 이 수직형 DRL을 갖추고 있잖아요. 시대에 맞춰서 이런 식의 패밀리 룩을 미리 적용해 놓은 것도 볼 수 있네요. 이 비버 이빨 같은 과감한 키드니 그릴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데요. 그 논란이 됐었던 그 키드니 그릴, 국내외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그 키드니 그릴을 오히려 강조하는 형태로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그릴에 이런 식으로 아이코닉 글로우를 적용해 놓았어요. 그래서 밤에 주행할 때 오히려 이 수직형의 키드니 그릴이 더 강조돼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솔직히 이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오면서 이 차의 존재감이 어쨌든 훨씬 더 멋있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존 IX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이 패턴이 너무 좀 올드하게 들어가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아쉽다고 했었는데 블랙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BMW의 그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모델이라는 뜻인데요. 요즘 BMW M5라든지 이 새로운 M 모델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안쪽으로 각이 딱 들어가 있는 이런 식의 이 하단 범퍼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측면 디자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휠이 저는 가장 눈에 띄는데요. 지금 이 휠 같은 경우는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대구경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 한국 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오네보 SUV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MW의 이 스타마크 타이어, 이 BMW의 순정으로 납품이 되는 타이어라는 뜻이죠. 이 BMW를 위해서 맞춤 제작된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 타이어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고마일리지, 고성능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전기차 전용의 타이어가 이 IX에 들어와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좀 안쪽에 또 레드 캘리퍼도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X7만큼이나 이 공격적이고 과감하고 멋있는 그런 휠을 장착해 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손을 문 안에 넣어서 여는 이런 식의 히든 타입 도어 캐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도어에는 이런 식으로 소프트 클로징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을 그냥 이런 식으로 살짝 닫아도 드르륵 닫히는 이런 소프트 클로징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BMW 중에서도 고급의 BMW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도어를 딱 개방했을 때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는 부분 있지 않으세요? 바로 이 카본입니다. 지금 B필러부터 이 하부 부분 대놓고 그냥 카본이 노출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카본을 적용을 해놔서 이 강성도 확보하고 디자인적으로 멋있다, 고성능이자 고급의 자동차처럼 느껴진다는 점에서 카본 적용이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BMW 새로운 모델들에 그렇듯이 뒤쪽 C필러 부분에 IX 이 모델명을 이런 식으로 각인을 해놓고 있고요. 자, 후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면요, 디자인이 진짜 매끈해 보이잖아요. 진짜 파팅 라인이 이 아래쪽에 이거 하나 아주 매끈하면서도 근육질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그런 후면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면발광으로 들어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아스라히 이 느낌이 저는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지금 방향지 시스템 같은 걸 켜봤을 때도 번쩍 이렇게 들어오는 이 BMW만의 특이한 이 시퀀셜 타입 방향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도 열어서 한번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트렁크를 굉장히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파팅 라인을 만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트렁크가 그냥 이렇게 전체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규적으로 이 뒤에서 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도 비상등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법규인데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방향지시등 별물을 또 달아놨습니다. 또 이 트렁크를 개방했을 때 B필러 쪽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다 카본으로 처리를 해놓고 있어서 리얼 카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카본을 짜놓은 이런 것들이 또 보이기도 하네요. 아주 멋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트렁크 공간을 놓고 보면 트렁크 공간은 지금 X5 같은 자동차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VDA 기준으로 500리터의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도 골프백이 하나가 안 들어갈 것 같은 그 정도의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점이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도 X5 같은 자동차는 이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 트렁크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더라도 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X5 크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트렁크 공간에 있어서는 X5급의 크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MW답게 이런 식으로 러기지 스크린도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많이 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러기지 스크린을 떼고 이 위쪽까지 짐을 실을 수 있고요. 이 아래쪽에 짐을 실어 놓은 상황이라면 이 안쪽에 짐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이 안쪽에 짐이 혹여라도 승객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러기지 스크린을 갖추고 있어서 기능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쪽으로 공간이 조금 더 있기는 합니다. 간단한 짐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네요.
있네요. 가방 하나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들어갈 만한 그 정도의 히든 스페이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폴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원터치 폴딩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버튼을 이런 식으로 당기면 이런 식으로 원터치 폴딩이 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원터치 폴딩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 차가 지금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입니다. 지금 BMW 전기차 중에서는 거의 가장 고가에 속하는 그런 SUV라고 할 수 있는데 1억 5천만 원짜리 SUV임을 감안했을 때 이게 전동식 폴딩이 아니고 그냥 원터치 폴딩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가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동으로 폴딩되고 전동으로 다시 올라오기도 하는 폴딩 기능이 적용돼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폴딩을 해서 이 긴 짐들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역시 독일차, 유럽차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4대 2대4 폴딩, 이 가운데 시트만 접어서 이 더 긴 짐들을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2열 같은 경우는 일단 공간이 꽤 넉넉하네요. 지금 시트 방석이 최대한 아래까지 이 방석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드룸 공간에 있어서 아주 여유롭고, 그리고 레그룸 공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유로운 2열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BMW iX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휠베이스가 3000mm입니다. 우리가 실내 공간이 넓어서 이 택시로도 쓴다고 하는 이 아이오닉 5랑 비교했을 때 똑같은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어요. 물론 아이오닉 5에 비해서는 2열 공간이 조금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아이오닉 5 EV6에 준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넉넉한 2열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특징이네요. 이 차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이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이 가족들을 태우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넉넉한 2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이 스카이 라운지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라는 게 적용됐다고 해요. 뭐 스카이 라운지까지, 어쨌든 천장 전체가 유리로 돼 있는 이런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를 갖추고 있습니다. 2열에서 답답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게끔 아주 탁 트인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 한 번만 원터치로 딱 누르면 완전히 뿌얘지기도 합니다. 이 2열에 햇빛이 너무 더울 때, 이럴 때는 완전히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네요. 2열 같은 경우도 왼쪽, 오른쪽 이 모두 다 다른 온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고급차 같은데 1억 5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예요. 그런데 2열에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열선 시트밖에 없어요. 이 위에 버튼 이거 뭐야? 이거 여기다 통풍 시트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차는 지금 가장 상위 모델 M70 모델까지 가도 2열에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이거는 좀 섭섭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예전에는 수입차면 조금 옵션 빠져있고 뭐 드라이빙 다이나믹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였지만 1억 5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받으려면 그 정도로는 부족하죠. 2열에 통풍 시트 같은 이 옵션들도 꼼꼼하게 더 많이 갖춰주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열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고급스러운 느낌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트 퀼팅 보세요. 이 시트 퀼팅 진짜 멋지게 돼 있고, 이 나파 가죽의 감촉도 사람의 몸을 기대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푹신푹신하게 만들어 두고, 이 옆구리를 잡아줘야 되는, 그리고 골반을 잡아줘야 되는 이 사이드 부분은 또 딱딱하게 이런 식으로 이 소재를 두 가지를 다르게 만들어 놓고 있어서 이렇게 앉았을 때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편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시트를 갖추고 있네요. 이 갈색의 이 가죽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냥 딱 들어왔을 때 고급차라는 그냥 확연하게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아래쪽 부분 같은 경우도 이런 니트 소재로 적용을 해놓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 차가 고급차의 느낌이 들도록 잘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1열은 이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도 갖추고 있지만요, 이 위쪽에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그냥 꽂아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에도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꽂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제공을 해줘서, 이런 것들은 저만 그런가요? 이거 핸드폰을 이렇게 달그닥거리는 게 싫어서 저는 여기다가 마운트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거치해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서 소중한 부분에 마운트를 해 놓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BMW iX만의 또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시트 조절 부분이 이렇게 위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크리스탈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여기에 비쳤을 때 이 스왈롭스키 크리스탈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이런 것도 아주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아이드라이브 다이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하는 이런 소재를 갖추고 있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딱 봤을 때 난 지금 예술품을 하나 갖추고 있다고 이런 느낌을 주는 거, 이런 것도 아주 멋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을 할 때 방해가 되느냐, 제가 지금 거의 3일 동안 주행을 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햇빛이 묻혀서 뭐 눈에 들어온다거나 하는 그런 불편은 크게 느낄 수는 없었어요. 오늘같이 햇빛이
쨍쨍한 날인데도 말이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iDrive 8.5가 적용됐습니다. 지금 BMW는 iDrive 9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iDrive 9이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국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에 T맵을 그냥 넣어줍니다. 이 BMW의 UI UX에 맞춰서 튜닝이 된 그 T맵이 그냥 들어가 있어서 내가 굳이 카플레이 같은 걸 연결하지 않고도 진짜 이 BMW의 내비게이션만으로 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훌륭한 그런 내비게이션을 탑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T맵 내비게이션의 정보가 HUD에도 똑같이 뜹니다. iX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iDrive 8.5가 들어가서 iDrive 9에 대비해서는 내비게이션 사용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좀 아쉽고요. 그리고 저는 BMW 통풍 시트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BMW 통풍 시트는 잉 돌아가는 그런 소리를 그대로 내고 있어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기능까지 다 갖추고 있고요. 핸들 열선도 3단계로, 무려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핸들 열선도 꼼꼼히 갖추고 있습니다. 자, 1열에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1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피커입니다. 잠깐만. 와, 여러분 들으셨어요? 자, 한 곡만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얼마나 좋았냐면 어제 새벽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스피커가 너무 좋아서 차에 앉아서 가만히 노래를 몇 곡 들어보고 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 스피커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BMW iX에는 바우스 앤 윌킨스의 4D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스 앤 윌킨스의 스피커가 지금 보면 여기 트위터 2개, 여기 중음역대 스피커, 심지어 천장 스피커, 그리고 여기에 바우스 앤 윌킨스의 그 상징적인 이 다이아몬드 돔 트위터도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에는 지금 스피커가 3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완벽한 서라운드 환경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스피커는 지금 여기도 달려 있습니다. 이 조수석 헤드레스트, 그리고 운전석 헤드레스트에도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1열, 2열에는 시트백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 바이브레이트, 진동기도 좀 표현이 그렇고, 익사이터. 네, 익사이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틀었을 때 이 저음에 맞춰서 붕붕붕붕 하는 그 진동까지 느끼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 촉감까지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4D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진짜 음악의 그 바운스에 맞춰서 진짜 자연스럽게 익사이터가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진짜 이 음악 청취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BMW의 모든 모델을 다 타봤습니다. 1시리즈부터 7시리즈까지, XM까지 다 타봤는데, 저는 그 모든 BMW의 모델 중에서 저는 iX의 스피커가 단언컨대 1등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BMW라면 이 핸들링 성능을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이 핸들링 성능은 어떤지,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갖추고 있는 이 2.6톤의 핸들링은 과연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핸들링을 해봤을 때 솔직한 느낌은 이 차의 무게가 2.6톤이다 보니까 이 BMW의 그런 경쾌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실제로 핸들링을 해봤을 때의 느낌은 괜찮습니다. 꽤 샤프하게 움직여져요. 자, 이런 식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이 핸들링 반응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핸들링 반응이 이 정도면 꽤 민첩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샤프하게 잘 돌아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기존의 BMW 모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경쾌한 느낌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꽤 잘 돌아나가는데? 라는 그런 느낌의 이 핸들링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iX는 핸들링 성능에서 굉장히 불리한 지점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차는 지금 일단 무게가 2.6톤이잖아요. 이렇게 6중한 무게를 갖추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핸들링 성능이 좋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휠 베이스가 또 3m예요. 이 휠 베이스를 늘리다 보면 이 실내 공간이 극대화되고 또 직진 안정성이 좋아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샤프한 핸들링, 민첩한 핸들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트레이드오프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고속 안정성과 실내 공간을 얻고 이 핸들링은 살짝 포기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iX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한 3도 정도 뒷바퀴가 꺾이는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을 갖추고 있어서, 특히나 저는 일상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유턴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주차를 하는
상황이라든지 뭐 좁은 길을 빠져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서 이 차의 크기에 비해서 훨씬 더 컴팩트하게 돌아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실생활 영역에서 특히 이 후륜조향은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국산차에서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지금 휠베이스가 3m가 훌쩍 넘는 건 당연하고 3,100mm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후륜조향 기능이 아예 없어요. 현대차가 프리미엄 메이커도 아닌데 무슨 후륜조향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죠. 아이오닉 9은 플래그십이잖아요. 이 플래그십 전동화 SUV 그런 차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후륜조향 기능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9급 정도 된다면, 그리고 실제로 휠베이스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서 유턴을 할 때나 이런 실생활 영역에서 불편을 느낄 정도의 그런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는 자동차라면 이런 식으로 이 후륜조향 기능은 탑재를 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BMW iX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고 그냥 승차감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존에는 이 자동차의 스프링이 금속 재질의 스프링이었잖아요. 그런데 에어 서스펜션은 이 스프링을 압축된 공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이라는 건 결국에 이 차고를 조절해주기 위한 건데, 이거를 에어 서스펜션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뭐 차고를 필요에 따라서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차고를 조절해주는 이 역할이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왔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승차감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있고 똑같이 그 안에 유압식 댐퍼를 그냥 넣어 놓으면 오히려 승차감이 너무 출렁출렁 돼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이 BMW iX에 들어간 서스펜션은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댐퍼를 전자제어 댐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노면의 상황이라든지 내가 지금 가속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다양한 이 드라이빙 관련 정보들을 이 차의 센서가 수집을 해서 이 상황에 맞게끔 이 댐퍼가 감쇄력을 계속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한 도로에서는 감쇄력을 살짝 부드럽게 풀어주고요. 또 고속으로 매끈한 도로를 쭉 달리는 상황에서는 이 감쇄력을 조금 더 단단하게 변경합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감쇄력을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서 승차감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게 하고요. 만약에 매끈한 도로를 고속으로 쭉 미끄러져서 달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댐퍼를 오히려 딱딱하게 만들어서 이 안정적으로 고속을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전자제어 댐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승차감이 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에어 서스펜션이 이 전자제어 댐퍼의 짝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속에서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갈 때 감쇄력을 부드럽게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이 차고를 높여서 부드럽게 댐퍼 감쇄력을 바꾼 그 상황에 맞게 딱 맞게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준다는 거고요.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이 차체를 낮춰서 이 납작하게 딱 깔아서 이 고속도로를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BMW iX의 이 서스펜션 세팅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고 뭐 한없이 부드럽다거나 한없이 딱딱하다거나 이분법적으로 딱 나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적당히 단단하게 만들어주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부드럽게 풀어주기도 하는 이런 세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좋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한 차들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부드럽게 출렁출렁하는 그런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일의 그런 에어 서스펜션은 아닙니다. 이 BMW 에어 서스펜션은 어디까지나 이 BMW의 캐릭터에 맞게 튜닝이 돼 있어요. 조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단단한 스타일입니다. 이 불쾌한 노면이라든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확실히 부드럽게 풀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BMW의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BMW의 승차감의 끝판왕 완성형 모델이 바로 이 iX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BMW iX xDrive 60을 시승해 봤는데요. 이 차의 최종 가격은 1억 5,380만 원입니다. 야, 1억 5,380만 원 가벼운 가격이 아니죠. 굉장히 높은 가격입니다. 사실 장점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고급감 이런 부분에서는 iX가 확실히 장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또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는 2열 전동 폴딩 안 되는 거, 2열 통풍 시프트 안 되는 거, 이런 아쉬운 점들도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iX라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BMW의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 시대가 열립니다. 이 노이에 클라세가 나오는데 그 노이에 클라세는 이것보다 확실히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이에 클라세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거를 더 기대해 보게 되는 이번 시승이었습니다.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